자, 그렇다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망인명의로 계속 남아있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등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상속 등기 절차나 비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망인이 미국 국적자이냐 한국 국적자이냐에 따라서 절차는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셨다면은 기본적으로 한국법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남은 재산을 어떻게 상속을 받을 것인지 상속인들끼리 협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한 내용을 명확하고 신속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인 것이지, 상속인들끼리 자율적으로 상속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 것까지 뭐 전문가들이 결정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 사망을 하셨다면 사망 이후에 어쨌든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상속분을 어떻게 줄 것인가, 또 어머니한테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속분들에 대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시되 어떻게 상속분을 정하면은 세금이나 이런 데 절세에 도움이 된다, 조언을 들으셔가지고 상속 처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상속인들과 협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협의된 내용을 어떻게 이제 이전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모든 게 다 서류입니다. 사실 해외에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인증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냐 아니면 망인이 한국 국적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미국 내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사망 진단서 정도이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을 하셨다면 미국 시민권증에 뭐 필수는 아닙니다만은 동일인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보완해서 쓸 수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혼을 하셨다면 이혼 증명서,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정도의 서류이고요. 한국은 반대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나 예전에 재적등본, 호적등본 이런 서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가족관계나 이런 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국의 국정말소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돼 있지 않다면, 설사 국정말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기소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에서 적정하게 사망 처리가 된 진단서 등도 필요하지만, 한국에서 이민을 가기 전에 출생신고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재적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일정한 정보가 남아있다면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인이 만약에 미국 국적자라면 서류가 이중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망인이 한국 국적이라면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 사망신고를 하시니까요, 한국에 사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혼선이 많은 부분은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에서 국적 회복을 하지 않고 국적 상실이 된 상황에서 한국에 거소 신고를 하다가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망신고는 반드시 미국에서 하셔야 합니다. 뭐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미국에 하시든,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한국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사망신고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당연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망인 서류를 준비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서류입니다. 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이 부분인데요.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미국 시민권자 분들이겠죠.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준비하는 서류는 적정한 서류를 작성을 하시거나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한테 서류 작성을 의뢰를 해서 적정한 서류를 제공을 받으시거나, 이 서류의 명칭은 작성자마다 좀 다르지만은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와 사실 대칭이 되는 서류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속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런 인감증명서에 대칭되는 게 뭐 서명 진술서, 뭐 서명 확인서, 뭐 서명 인증서, 작성자에 따라 명칭은 상이합니다. 어쨌든 이 서류가 필요하고요. 등기부상에는 기본적으로 주소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서류로 뭐 거주사실 확인서, 거주사실 증명서, 뭐 거주사실 인증서, 역시 작성자마다 약간 상이하게 서류를 명칭은 다르게 하지만은 주소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한국 이름을 보유했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하는 뭐 위임장, 파워 오브 어토니 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속을 하는데 분할협의서에 현지에서 날인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서류들을 작성을 한 다음에 적정하게 인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기 인증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미국 시민권자는 영사관 가서 공증이나
인증을 받는 게 아니고요. 미국 시민권자는 현지 노터리한테 공증을 받고 주정부에 가서 아포스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대칭을 해가지고 그럼 미국 영주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한국 국적자입니다. 이런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미국 공증인한테 공증받고 아포스티 인증을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한국 영사관에 가서 영사 앞에서 서명을 하고 서명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분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 이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인감 도장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의 주민등록 말소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인감 도장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지 영사관을 통해서 뭐 공증이나 이런 걸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감 도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인감이 분실을 하셨거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제 재외국민 등록을 한다면 인감 도장을 활용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영사한테 적정한 서류를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한국에서 없으면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역시 서명인증서, 서명 확인서 이런 부분들로 영사관에서 영사 공증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위임장 이런 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분들은 영사관에 가셔야 한다. 공증을 받으러 필요서를 지참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국 영사관에 가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캐나다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는 아포스티 협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캐나다 노터리한테 공증을 받고 주정부에 가서 그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이 적법한 공증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현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캐나다 주정부에서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그냥 주정부 인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 영사관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사한테 다시 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3단계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캐나다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한 번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 캐나다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미국까지 달리 절차가 하나 추가돼서 3단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하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서류 준비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한국에 있는 서류 준비를 하고 모든 게 다 취합이 되는 경우에 적정한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등기를 이전을 하시면 되고요. 비용은 크게 보면 취득세가 먼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3.16%이고요. 만약에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누가 어떻게 어떤 지분을 받느냐에 따라서 감면이 있을 수가 있으니 세부적으로 뭐 절세로 해서 미리 상담보험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등기필 수수료, 뭐 채권 할인비 이런 비용들을 내서 다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야만이 망인 명의로 남겨져 있는 부동산에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망인 명의로 계속 남아있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등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처리는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적정하게 처리를 하셔야 하고요. 6개월이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 9개월로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근저당 채무가 있을 경우입니다. 채무가 있다면 채무 상환기간이 되면 원금을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대출 연장을 요구를 할 건데 대출 연장을 할 때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채무를 상속인지 누군가가 적정하게 승계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결국 이 자금 회수를 위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등기를 하고 대출 승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망인이 남겨두신 경우가 뭐 이게 상가 건물이든 임대차 계약이나 뭐 전세 계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망인 명의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런 원활한 임대차 관리가 되지가 않고요. 원활한 임대 소득 관리도 잘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망인 명의로 남겨둔다는 게 경우에 따라서 시골에 있는 토지 뭐 이런 거면 내가 내야 할 세금만 내면 그만이고 놔둬도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팔릴 것도 아니고. 하지만 원활하게 이거를 활용해야 하는 재산이라면은 반드시 기간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한두 달, 두세 달 지난다고 하더라도 세무상의 처리만 적정하게 해둔다면 등기 자체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등기는 셀프로 가능한 것인가? 상속 등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껴있는 부분이라면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공증 절차, 인증 절차, 서류 작성의 부분부터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상속 사실을 소명을 해가지고 등기관을 설득을 해서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재반 절차가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와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불편한 걸 떠나서 적정하게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상속 등기를 문제없이 처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 더 스마트 상속에서는 상속 등기와 상속세 또 상속 분쟁이 있을 경우 적정한 처리, 나중에 재산 활용에 따른 재산 반출까지
일괄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맞닥뜨리는 상속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가장 큰 틀에서 종합적인 시장에서 상속 처리를 해서 좀 더 이득이 되고 좀 더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상속 제기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입장에서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건지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두시면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역시 댓글에 남아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